주말 저녁. 오사카의 체육관은 마치 전쟁터처럼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즌 개막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평소 같으면 기자나 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을 시간대였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복도는 물론 주차장까지 카메라와 취재진, 그리고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팬들로 빽빽하게 들어찼다. 모두가 단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바로 쌍둥이 자매의 귀환이었다. 첫 번째 승합차의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했던 레프트 공격수 이재영이었다. 한때 코트의 폭격기라 불리며 네트를 흔들었던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현장을 압도했다. 이어서 두 번째 차량이 정차하자 묶은 머리칼과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의 세터 이다영이 등장했다. 같은 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조차도 카메라는 쉴 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들의 손끝은 떨렸다. 그 장면이 지닌 상징성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다시는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두 사람의 동반 등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둘 다 잡았다. 이제는 성적만 증명하면 된다라는 기대 섞인 반응과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당사자인 두 사람은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SNS에 셀카 한 장 올리지 않았다. 오직 보안 요원들의 안내를 따라 숙소로 향할 뿐이었다. 침묵은 때로 모든 말보다 강력하다. 그러나 대중은 알고 싶어 했다. 일본의 클럽 빅토리나 히메지가 왜 이 시점에 이다영을 영입하려 하는지, 왜 이재영까지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현지 해설위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충격을 더했다. 빅토리나 히메지는 지난 시즌 종료 직후부터 세터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다영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지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에이전트들의 전략이 교묘히 얽혀 있었다. 연봉이나 성적보다 이름값과 화제성이 먼저 고려된 카드였다. 팀의 중위권 현실에서 단숨에 주목을 끌 수 있는 폭탄 카드. 그것이 바로 쌍둥이 자매였다. 하지만 여론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잘해도 가해자는 가해자다라는 날선 반응이 줄을 이었다. 반대로 실력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냉정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쌍둥이의 귀환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용서와 망각,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전면적인 시험대였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일본 무대 합류는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건드리는 거대한 질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나 히메지의 선택은 계산된 모험이었다. 일본 여자 배구 리그는 단순한 승패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관중 수, 굿즈 판매, 스트리밍 클릭 수까지 모든 것이 수치로 환산된다. 중위권 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대중의 눈길을 끄는 강력한 서사였다.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에 쌍둥이 자매를 세우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관중은 곧 질문할 것이다. 이 선택이 폭발적인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무거운 비난의 화살을 되돌려 받을지. 결국 오사카 체육관에서 벌어진 그 한 장면은 단순한 등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두 번째 삶을 걸고 도전하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첫 장면에 불과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2020년 겨울, 한국 스포츠계를 뒤흔든 폭풍은 단 한 줄의 SNS 글에서 시작됐다. 이다영이 팀 내부 불화를 암시하는 듯한 문장을 올리자 라커룸안의 갈등이 곧장 외부로 새어나왔다. 그 작은 불씨는 곧 대형 화재로 번졌고 며칠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폭로글이 등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폭이라는 단어가 자매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이재영과 이다영은 더 이상 스타가 아니었다. 그들은 곧바로 가해자라는 낙인을 받았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과거를 파헤쳤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괴롭힘, 라커룸 안에서의 폭언과 따돌림, 팀 내 갈등을 부추긴 행위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론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팬들은 등을 돌렸고 협회는 서둘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단 일주일 만에 한국 여자 배구의 아이콘이라는 칭호는 퇴출 1순위라는 오명으로 바뀌었다. 사과문이 공개됐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다. 진정성이 없다. 변명에 불과하다. 라는 비난이 댓글창을 뒤덮었다. 두 선수의 목소리는 아무리 크게 울려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사회는 그들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듯했다. 사실 그 당시 연맹은 정식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린 채 익명 폭로와 언론 보도가 곧사실로 굳어졌다. 법적 판결이 아니라 감정과 분노가 사건의 결말을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체육계에서 반복적으로 터져나온 학폭 문제, 그리고 이를 대하는 여론의 태도였다. 많은 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공정한 절차 없이 매장해버리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의문도 생겼다. 그러나 그 질문을 차분히 논의할 여유는 없었다. 대중의 분노는 너무나 거세었고 두 자매의 이름은 이미 지워야 할 존재로 낙인 찍혀버렸다. 이재영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폭로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그녀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은 항상 함께였고 따라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겼다. 그 순간부터 개인의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라는 공동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들의 퇴출은 단순히 배구계의 이슈를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번졌다. 스타 선수라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목소리와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풍토가 문제다라는 비판이 뒤섞였다. 동시에 학폭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이재영과 이다영이 있었다. 결국 그 해겨울 두 사람은 한국 코트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소속팀의 훈련장에서도 국가대표 명단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는 순식간에 꺼졌다. 남은 것은 끝없는 비난과 배척뿐이었다. 배구 코트 위에서 가장 찬란히 빛났던 순간과 가장 참혹하게 무너진 순간이 단 몇 주 간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두 자매는 그 후로 긴 침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4년, 두 자매는 한국 코트에서 철저히 사라졌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미디어도 점차 다른 논란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버티는 것뿐이었다. 한국에서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그들은 해외 무대로 향했다. 낯설고 거친 환경 속에서 다시 스파이크와 토스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이다영은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리그를 전전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배구 실력이었다. 루마니아 리그에서는 팀 조직력이 약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세터로서 끈질기게 다양한 포메이션을 익혔다. 그리스에서는 공격수와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수없이 토스를 반복했고 터키에 이르러서는 세트당 토스 성공률을 54%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흥국생명 시절보다 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였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세터에게 이 정도 향상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변화였다. 그 과정에서 이다영은 기술로 말하겠다는 신념을 증명해냈다. 반면 이재영의 길은 더 험난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 한동안 코트에 서지도 못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활에 매달렸고 개인 훈련으로 하루를 버텼다. 점프 타점은 과거보다 2cm 낮아졌지만 대신 착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연습 경기에서 부상률 0%를 기록하며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완성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변모했다. 언론과 팬들이 외면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묵묵히 신체와 기술을 다듬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귀를 위한 전략이었다. 두 자매가 지나온 시간은 단순한 해외 생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고립과 싸움이었다. 현지 리그에서는 늘 학폭 논란의 한국 선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언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를 끄집어냈고 팬덤의 반응도 엇갈렸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공을 토스하고 스파이크를 날렸다. 화려했던 무대 대신 작은 체육관. 환호 대신 냉랭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그 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의 결심을 굳혔다. 해명은 말이 아니라 경기로 하겠다. 시간은 흘렀고 두 자매의 체력과 실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다영은 다양한 전술을 익히며 국제 무대의 감각을 쌓았고 이재영은 재활 끝에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일본 리그라는 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본 클럽들은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지닌 이름값과 경기력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선택은 냉정한 계산으로 이어졌다. 바로 리스크보다 이익이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처럼 4해 동안 이어진 고립과 침묵, 그리고 끈질긴 노력은 두 자매를 또 다른 지점으로 데려왔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퇴출 이후 첫 번째 진정한 기회였다. 이제 그들의 행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과거와의 정면 승부였다. 그리고 일본 무대는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을 시험하는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본 무대에서의 등장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다.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은 냉철한 계산 끝에 결정을 내렸다. 팀은 지난 시즌 내내 세터 공백으로 흔들렸고 관중수와 스폰서 매출도 정체 상태였다. 중위권에 머무르던 팀에게는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팬덤을 흔들어 깨우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슈 메이커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쌍둥이 자매가 안성맞춤이었다. 이다영은 이미 유럽 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기술적으로 성장했다. 빠른 템포 공격과 세밀한 토스 각도,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 얻은 노련함은 히메지가 절실히 원하던 자질이었다. 그녀가 합류하면 팀의 공격 루트는 단숨에 다채로워지고 세터 부재로 고전하던 약점이 사라진다. 이재영의 경우 무릎 부상이라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재활 끝에 안정적인 착지를 회복하며 연습 경기에서 부상률 0%라는 기록을 세웠다. 점프 타점이 예전만큼 높지 않아도 오히려 탑업의 안정성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자체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만했다. 구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일본 여자 배구 리그는 단순한 승패로만 구단의 성패가 갈리지 않는다. 관중 동원력, 굿즈 판매량, 온라인 스트리밍 조회수까지 모두 숫자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지표들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화제성이었다. 이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쌍둥이 자매의 합류는 구단이 계산한 모든 수치에서 즉각적인 상승을 약속하는 카드였다. 위험이 따르지만 그 이상의 파급력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마케팅 가치가 컸다. 히메지는 침묵 전략을 택했다. 기자회견 대신 훈련 장면만 일부 공개했고 SNS 활동도 최소화했다. 과잉 노출을 피하는 동시에 궁금증이라는 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양날의 검이었다. 팬들에게는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팬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 회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영상 하나만으로도 폼이 돌아왔다는 기대가 폭발했다. 복귀를 반기는 이들과 비판하는 이들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언론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매장당한 선수들이 일본에서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국제배구연맹이 학폭 가해 선수의 국제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변수가 됐다. 제도적 제동이 걸릴 경우 그들의 일본 무대 역시 오래가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히메지 구단의 내부 관계자는 진짜 리스크는 패배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른 팀이 먼저 데려갈 것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 결국 이들의 합류는 일본 리그에 폭풍을 몰고 왔다.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송국들은 다큐멘터리 기획을 준비했고 다수의 스폰서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 경기장 예매 사이트에는 쌍둥이 자매를 직접 보고 싶다는 팬들의 클릭이 쏟아졌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단순히 선수가 아니었다. 일본 리그 전체의 핵심 서사를 짊어진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첫 경기는 실력과 논란, 기대와 분노가 한꺼번에 맞부딪히는 일본에서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팬덤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한국 팬들의 반응은 특히 복잡했다. 아직도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복귀라니 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4년이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경기로 증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팬덤 설문조사에서는 복귀 찬성 쪽에서 실력과 노력, 그리고 충분히 흐른 시간을 이유로 꼽았고, 복귀 반대쪽에서는 피해자 회복의 우선성과 사과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이 공유한 공통점은 단 하나, 더 많은 사실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팬들의 시선은 또 달랐다. 현지에서는 쌍둥이 자매의 과거 논란이 한국만큼 치열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던 재능 있는 선수들이 일본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앞섰다. 특히 배구를 오락적 요소로 즐기는 팬층 은흥행 카드로서 두 자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동시에 이들이 성적을 내지 못하면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공하면 화려한 부활이지만 실패하면 단숨에 다시 매장될 수 있는 칼날 위의 행보였다. 국제적인 여론도 복잡하게 얽혔다. 배구 전문 매체들은 이들의 복귀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재기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일부 칼럼니스트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가해자가 코트로 돌아오는 순간 피해자의 상처는 다시 도려내진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그만큼 이들의 복귀는 경기장 안팎에서 거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다. SNS에서는 극적인 반응이 연일 쏟아졌다.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에 폼이 돌아왔다는 댓글이 폭주하는가 하면 동시에 아직 용서할 수 없다는 글이 이어졌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논란의 불씨가 됐다. 팬덤은 서로 다른 해석과 감정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거두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비판이든 기대든 모두가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복잡한 반응 속에서 일본 구단의 침묵 전략은 계속됐다. 언론과 팬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지만 구단은 최소한의 공식 발표만 내놓았다. 오히려 이 정보의 공백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시즌 첫 홈경기의 프레스룸은 이미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코트에서 보여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언어가 언제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경험한 그들에게 말은 가장 위험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약한 방패였다. 결국 모든 시선은 곧 개막전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다영의 손끝에서 날아갈 한 번의 토스. 이재영이 코트를 가르며 내리꽂을 백어택 한 방은 수많은 말보다 더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는 두 자매의 얼굴이 아니라 스코어보드를 비출 것이다. 그곳에 찍힌 점수가야말로 진짜 변명이자 유일한 대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